된 것을 아니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관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과다하게 고발을 한다든지, 이것도 물론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무리하게 기소를 할 수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은, 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면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이 사람, 아까 판사라든지, 각 행정심판에서의 위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아니고 양심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내 소신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면 내 소신대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서약을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닌 교사라든지 다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금처럼 타협을 한다든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안 한다라도 그건 크게 관계하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관적인 이치가 아니고 어떤 관찰자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 양심에서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놔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피해가.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이러한 법관이나 방금처럼 이런 위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부정한 거라든지 사실상으로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거 무리하게 과시를 했다든지 한다 하면은 이 법관이나 또 여기에 행정심판을 하는 이 위원들이 제대로 심판을 했다면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이것이 과세가 부당한데 방금처럼 이 과적심이나 행정심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법원에 가서 법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부정하고 어떤 그러한 일들이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이런 것이 더욱더 맹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이 지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기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국민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거는 국가가 그만큼 쇠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위원들이나 법관이나 이러한 사람이
양심이 이해하지 않고 소신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국민이 국가의 어떤 국민이 주권자인 이 국민이 가지는 피해라든지 실망감은 너무 클 거라는 사람. 그럼 이 국민이 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그만큼 약해질 뿐더러 또 뭐가 되겠습니까? 공자님이 이야기했던 신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이 분리되라는 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신뢰성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어지다 보니 여기가 점점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벗어난 것을 자꾸만 벗어나니까 더욱더 이러한 이것이 만일에 헌법이고 이 한계 여기가 법률이고 여기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 범위가 요만큼이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판단해 주지 않으니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안 하고 이걸 인정해 주니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걸 한계가 법을 갖다가 자꾸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니 당초 요만큼만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이만큼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이 더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니 경제가 안 좋은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조나 세금이 더 거다졌다라는 겁니다. 그 23조의 세금이 더 거다진 게 이런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이 그 말은 23조의 세금이 거다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덕질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23조가 더 거둬졌다고 보통 보면은 세수가 예를 들어서 400조다고 하면은 약 한 380조 정도밖에 안 거둬질 거예요. 그럼 국가가 돈을 빌려 가지고 한다면 이 380조하고 이 380조가 거둬야 되는데 443조가 거둬졌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423조가 먼저.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43조가 더 거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의 혈세라기보다는 이런 법 아닌 걸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세금을 거뒀다는 그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작용을 했지만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됐다. 거의 10년 이상, 20년 정도가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해놔놓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 여기가 점점 국민을 이렇게 법을 확대 해석을 하고 결국은 국민이 힘들어진다. 국민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나라가 그만큼 약해진다. 그래서 온통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는 불신이 되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렇게 팽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팽창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팽창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제가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팽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률의 예가 양심에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한다 하면은 이 팽창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주지 않으니 여기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법관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 행정심판의 위원이라든가 이러한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양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 피해가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러한 피해가 결국은 점점 커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될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가 망합니다. 국가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식민지가 되는지 이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되는지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불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된다면은 이 국가가 망해가지고 불이 흩어질 거라든지 아니면 식민지가 된다는 겁니다. 식민지가 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그래도 국가와 국민은 그 안에 있으니까 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관에 대해서 임명을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을 때 그 임명하는 단계에서 이 법관에 대해서 좀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많은 교육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또 법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절차적으로 많은 교육보다는 어떤 절차적으로 그 법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으로도 이러한 양심에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지금 현재로에 가지고는 또 문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의 전심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둔다고 하고 헌법에서 행정심판을 둔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하고 이 행정심판의 이 절차는 사법 절차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정심판의 아까 행정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심판청구 또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행정심판 예신청 같은 경우에 그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좀 이 법원이라든지 관할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을 좀 위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원이 행정심판의 위원이 그 행정기관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법원에서 요 위원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양심에서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걸 마련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심판의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비밀스럽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요 어떤 가부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요것에 대해 가지고 인용을 했느냐, 인용이라고 가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인용이 돼서 부라고 했느냐, 그것을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 위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가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어떠한 것을 표현을 했다, 어떻게 내가 결정을 했다라는 걸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위원도 이름도 공개를 하고, 이 위원의 임명도 관할 법원에서 하고, 그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참관하도록 하고, 거기에 가부 결정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가를 했다, 어느 위원이 부를 했다라는 것도 표시를 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위원을 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공개적이지도 않고 가부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비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요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방금처럼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양심에서 독립적으로 심판되지 않을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 다음으로서 추가적인 내용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